뭔가 기획을 해가야 돼요. 새로 제안을 해가야 되는데 기존과는 다른 나만의 그런 독창적인 데서 이것저것 찾아서 가면 이거 이미 했던 건데? 이거 별로 안 먹혀. 그럼 뭔가 더 새로운 걸 생각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메리줄리입니다. 저는 현재 커뮤니티 운영과 SNS 콘텐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2025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제 핸드폰은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쓰고 있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는 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직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오라고 해요. 뭔가 기획을 해가야 돼요. 새로 제안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막상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기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디어가 딱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창의성은 타고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들은 사실 그 비법을 알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이 비법서를 한번 읽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장에서 통하는 좋은 아이디어 잘 내는 4가지 팁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고민이 많았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뭘까요? 바로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꾸준히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훈련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천재만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익숙함과 새로움의 적절한 조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창의성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라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이 법칙들을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바로 소비 법칙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뭔가 앉아서 어떡하지? 무작정 막 떠올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 많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 저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어떤 게 잘 되고 있고 요즘 트렌드나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야의 콘텐츠들 소비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전시를 보러 가거나 사진전 이런 것들도 가봐요. 고민하던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게 항상 머릿속에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도 이거 내 거 여기에 연결시켜볼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관련된 콘텐츠만이 아니더라도 완전 새로운 관련 없어 보이는 뭐가 또 있을까요? 그런 페스티벌이라든지 조금씩 얻게 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 내가 경험을 많이 좀 체화를 시켜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직접 겪는 게 아니더라도 보고 익히고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소비 법칙입니다. 그 두 번째는 모방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끌리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중은 익숙함 속에서 살짝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어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곡도 익숙한 멜로디를 사용했지만 그들만의 감성을 더해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익숙함과 새로운 것의 적절한 조화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기존의 것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제 업무가 이제 기획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획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요. 읽다가 이거는 내 업무에 적용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포인트라든지 생각난 아이디어를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바로 적용을 해봐요. 저만의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더 디벨롭을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필사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을 때 제가 한 책을 읽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고객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작 공동체 법칙입니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완성되지 않는 거죠.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기획자니까 내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획을 해야 내 결과물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면 나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인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혼자만의 힘으로 완벽한 결과물을 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게 돌이켜보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뀐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창의적 공동체, 즉 멘토, 동료, 청중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를 들어 비틀즈가 하루 8시간씩 공연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연습만 한 게 아니라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반복과 연습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창의적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바로 반복 법칙입니다. 반복은 창의성을 키우는 핵심 훈련 방법이에요. 이 법칙의 핵심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무엇이 효과적인지 배우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성은 발전합니다. 4가지 법칙을 적용해보면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 하면 처음부터 나는 기존과는 다른 완전 신선하고 그런 눈길을 끌 수 있는 획기적인 걸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시장에서 기존에 가장 잘 되고 있는 콘텐츠들의 레퍼런스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내 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서 만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4가지 법칙,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미스터 비스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우선 100개의 영상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매번 하나씩이라도 개선할 점을 찾아라.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바로 터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잠재력이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훈련과 환경 속에서 기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4가지 법칙이 있었죠. 소비, 모방, 창작 공동체, 반복. 이건 단순히 창의적인 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아이디어나 기획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무가 꼭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기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만약 아이디어를 잘 내는데 고민이 있다 하시면 4가지 법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나도 창의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